People are excited, and we're seeing plenty of customers sign up for a Foundation Series Cybertruck. First is production quality. The Cybertruck is brand new and brings a lot of innovation from Tesla, whether it be with a 48-volt low-voltage architecture, an 800-volt high-voltage architecture, steer-by-wire, or new manufacturing processes for the stainless steel exoskeleton. 안녕하세요. 일러님께서 가장 기다렸던 소식이 바로 금리 인하가 아닐까 싶은데요. 연준에서 드디어 내년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러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테슬라의 차트 역시나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모델 3Y의 판매량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도 내년에 투자해야 될 전기차 종목 역시나 테슬라라고 말하고 있죠. 시장에 돈이 몰리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자금들이 테슬라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여전히 테슬라는 가격 조정을 할 만큼 가격 파워, 브랜드 파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Okay, Renita, Tesla shares are struggling here a little bit, 235, couple bucks off where they closed yesterday. What happened? Well, right now we have news that it's recalling about 2 million vehicles, and this is all because of its autopilot function.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언론에서는 테슬라를 공격하고 있죠. 200만 대 리콜, 사실 리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요. 특히나 자율주행 결함이라니. 아무래도 자율주행 밸류에이션이 테슬라에 많이 매겨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뉴스들이 많은 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신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인데요. 미국 교통규제 당국에서는 오토파일럿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경고 시스템 알람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는 200만 대 차량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스템을 향상시킬 것인데요. OTA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 소프트웨어 팀은 OTA를 통해서 오토파일럿 시스템에서 경고 알람을 조금 더 추가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미국 교통규제 당국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그 법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것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사실 테슬라를 두고 언론에서 굉장히 과장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죠. 테슬라의 모든 차량이 나올 때마다 사기라고 말했고 사이버트럭, 오토파일럿, 메가팩, 기가팩토리 모든 것이 가짜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테슬라가 0달러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는 테슬라 주주분들과 테슬라 안티의 영원한 전쟁이 아닐까요? 정말로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저는 정말로 100% 테슬라는 테크 기업이지 자동차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최근에 공개한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보고 아직까지 자동차 회사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러님께서는 다음 목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3세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바늘의 실을 깨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바늘의 실을 넣는 것은 인간분들도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테슬라의 하드웨어 기술은 정말로 부드러워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테슬라와 XAI 기술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드웨어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센서 카메라 기술을 통해서 인지를 해야 되고 AR을 통해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형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현실화로 현재 시키고 계시는데요. 드디어 한국에서도 옵티머스가 공개가 된다라고 하죠. 여의도랑 신사, 분당, 대구 스토어에서 테슬라 봇을 투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한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상품으로는 테슬라 굿즈라고 말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집중해야 될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 RWD 롱 레인지가 내년부터 $7,500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러면서 가격 부분에서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RWD가 $36,000입니다. 하지만 모델 3 RWD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38,000가 되죠. 롱 레인지 역시나 모델 Y는 $41,000, 모델 3는 $45,000인데요. 사실 지금 모델 Y가 모델 3보다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는 모델 3 가격이 더 비싸진다라면 다른 분들이 모델 3를 선택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가격 조정이 다시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모델 3가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오히려 모델 3는 시장의 예상치와는 다르게 성능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면서 가격을 올려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모델 3의 스포츠카 버전 플레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모델 3 플레드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모든 모델 중에서 판매량이 가장 저조한 것이 바로 테슬라의 모델 S입니다. 그렇다면 모델 S의 성능을 살짝만 낮추고 가격을 조금 낮춘 버전이 모델 3의 스포츠카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모델 3와 모델 Y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죠. 하지만 모델 3의 성능이 확 늘어난다라면 모델 Y랑도 차별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 모델 S 판매량도 충분히 뒷받침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 모델 3의 스포츠카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께서 내년에 출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죠. 현재 테슬라 중국에서 굉장히 집중하는 것은 바로 모델 3입니다. 엄청난 물량이 지금 수출을 준비하고 있죠. 결국 이 물량들이 유럽 쪽으로 배송이 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도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중국산 테슬라가 정말로 잘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내년에도 모델 3를 조금 더 강화하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우버랑 파트너십을 맺고 우버 드라이버 분들에게 $3,000 디스카운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파트너십을 단순한 차량 디스카운트 파트너십으로 보시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버가 차량 공유 업체 넘버1인 회사이고 지금 피닉스에서는 웨이모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버 웨이모 로보택시가 아니라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를 테슬라 어플과 우버 어플에서 만나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점차 사업이 안정기로 들어간다라면 테슬라 어플 독점으로 갈 것이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초창기 컨셉 모델인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소형화 모델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최근에 일론 머스크 형께서는 로보택시 프로그램 차량은 사이버트럭과 굉장히 흡사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사이버트럭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위에서 조금 형태가 변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2를 비롯해서 앞으로 나올 로보택시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을 베이스로 해서 조금 더 미래 느낌이 강렬한 이러한 스타일의 차량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확실하게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전차 군단 이미지를 방불케 하는데요. 안티분들이 아무리 사이버 트럭을 공격하더라도 끄떡이 없습니다. 엄청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사이버 트럭 욕하다가 지쳐 나가시면서 돈을 잃어가시는 분들이 바로 공매도가 아닐까요? 정말로 미국 길거리에서 사이버 트럭을 직접 두 눈으로 본다라면 그 효과는 모든 슈퍼카들을 완벽하게 박살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이버 트럭의 딜리버리가 시작될 것인데요. 수요자층에서 본다라면 픽업 트럭이 아니라 SUV 느낌도 굉장히 강한 것이 바로 사이버 트럭입니다. 우선 미국의 픽업 트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포드, 쉐보레, GMC 등 전통적인 내연기관차들이 먹고 있죠. 하지만 전기 픽업 트럭을 본다라면 리비안의 R1T가 현재 가장 잘 나갑니다. 포드가 되었던 리비안이 되었던 전통적인 픽업 트럭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 픽업 트럭 고객들을 계속해서 유치를 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 수요와 대형 SUV 수요층을 다 함께 가져올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판매 대수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재 테슬라가 구축하는 것은 역시나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서비스가 되었던 수리가 되었던 메시지를 보내는 것 모든 것들을 테슬라 어플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더 많은 서비스들을 테슬라 어플리케이션에 넣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로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0%의 슈퍼차저가 무료 와이파이를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테슬라가 기술력을 공유하고 슈퍼차저를 비롯한 서비스 센터를 계속해서 깔고 있으면서 충전 규격 역시나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표준을 테슬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점이죠. 최근에는 테슬라 중국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모델 3Y의 대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2주에서 6주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테슬라의 매출이 책임지는 것은 중국 테슬라 모델 3랑 Y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수출 역시나 전년도 대비 27%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점은 모델 3의 비중이 조금씩 커져 나가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도 테슬라 마케팅 팀들은 모델 3에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I 부분에서는 그로기 배포가 시작되고 있고 대만에서도 홈 배터리 파워월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현재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 중반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현재 테슬라가 보여주는 계획들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라면 우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500, $1000 그 이상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을 옵티머스를 통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 형께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쫓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 기업 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죠.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테슬라 덕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기업이 정말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형께서는 학교를 만드신다라고 하죠. 지금 취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회사가 스페이스X랑 테슬라인데요. 이제 더 이상 아이비 리그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형이 만든 학교로 많은 분들이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한 천재들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술력을 인류 최대치로 높여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My view of what we should do is build products that are so good that the competition stops competing. 그리고 금리가 인하가 되고 돈이 조금 더 시장으로 몰려온다라면 팔란티어 역시나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수익화가 나오면서 조금씩 주가가 떨어졌지만 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큰 반등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팔란티어 주식 의문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어떠한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시는데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말씀은 굉장히 흡사한데요. 결국 추가 계약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베팅을 거는 것입니다. 추가 계약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내년에도 큰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존의 파운드리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이 계약을 연장하기 시작합니다. 유니크레딧에서도 팔란티어의 플랫폼 5년 연장을 했는데요. 결국 파운드리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일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높아지면 기업의 재무적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 계약이 나온 것입니다. 최근에 정말로 팔란티어랑 파트너십을 맺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몰려든다라면 팔란티어는 AI 테마를 제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는데요.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라면 조금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와 반대로 완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AI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기업은 엔비디아랑 팔란티어가 있죠. 사실 두 개 다 가져가도 되고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것이 좋을 것이고요. 리스크를 높이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팔란티어 비중이 높은 것이 더 낫겠죠. 사실상 취향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를 제대로 매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I 부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국방부와 헬스케어에서 완벽한 두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특히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영업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집중을 하고 있죠. 제품이 좋으면 알아서 많은 기업들이 찾게 될 것이라는 전략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에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정치 영향도 많이 받고 불안한 부분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헬스케어가 될 것인데요. 구글 역시나 AI 모델을 통해서 헬스케어 진출을 노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NHS 큰 계약건을 따냈지만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계약건을 중심으로 많은 소음들이 나오고 있고 법정 소송까지 특히나 영국 정치인들이 굉장히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가 이 고비를 한 번만 넘기고 진정을 시켜버린다라면 또 다른 헬스케어에서 큰 한방 계약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헬스케어, AI 플랫폼, 데이터 쪽에서는 팔란티어 독점으로 가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